우리 저 의원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진짜 백은종 선생님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냥 막 버뜩버뜩 끝내야지 뭘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죠? 좀 많이 저 어지럽네요. 너무 집중해서. 아이고 잠깐만요. 저 이거 뭐 예. 괜히 이게 묻는 거를 이게 저 관심을 받으려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려운 주제잖아요. 주제 자체가.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정치라는 거는요. 대단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다른 쪽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전문가 방송이죠. 누가 이렇게 보면 야 쟤네들 무슨 뭐 장난하는 거야 노는 거야 그러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도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느낀 점이 있어요. 야 정말로 이게 필요했구나. 필요했고 아까 오늘 이제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가 어떤 말은 잘하지만은 역할이나 그리고 자기 의무도 몰라요. 말만 하지 또. 네 역할이나 잘해라면서 그럼 네 의무 지켰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특히 정치인들 요구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요가잖아요. 저 새끼 저 여당놈이 야당 똑같은 새끼야 정치하는 새끼들. 저도 욕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봐요. 투표는 하고 갔어요. 투표는 하고 요가세요. 그러면 투표 뭐하러 하냐고. 저는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은 욕을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가 정치를 내면 가장 큰 대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플라톤이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했을 때 그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다면 지금 현재 현실이 정치인한테 욕하고 하는 것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받는 거 아닐까요? 국민들 정치 무관심이 또 정치인만 욕하고 뭐 호남에서는 무슨 당, 영남에서는 무슨 당, 서울에서는 거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둘이 쫙 나눠져서 학연, 지연 지연이죠. 지연이죠. 그 안에서는 또 그 안에서는 자기 가까운 사람끼리 또 어떤 연고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정치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정치 무관심에서도 큰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플라톤이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의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아까 뭐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의무들이나 이제 자세히 잘 들으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이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정말 이런 것쯤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셔도 이런 것쯤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의무로서 하신다 그래요. 이제 제가 얘기하기는 이제 무장주의라고 얘기하는 마트마 간디의 얘기를 빌어서 제가 이제 그냥 자기 묘비명에다 새겨진 겁니다. 평상시 하던 얘기. 이제 인도의 아무나가 아니라 야무나 국립묘지에 묘비에 자기 평상시 얘기를 했는데 7가지 악덕이다. 사회적 악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7가지입니다. 첫째, 철학 없는 정치. 두 번째, 도덕 없는 경제. 세 번째, 노덕 없는 부호.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그리고 5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윤리 없는 쾌락. 7번째, 헌신 없는 종교입니다. 헌신 없는 종교. 우리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 누가 속한 영역입니까? 사실은 철학 없는 정치 하나는 정치 영역이 되지만 나머지 6개 영역은 국민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 영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좀 우리 도덕 있는 경제입니까? 투기해서 돈 벌어서 노동 없는 투기했지 않습니까? 투기하고 뭐 원세기가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할 건가? 복권에
복권이 뭐 복권방에 줄을 서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 인격이 있습니까? 저번에 교과서 역사 교과서 문제만 보십시오. 예. 지금 이 그 세월호 사태도 인격 없는 교육 일부분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 우리 인격 없는 교육 문제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의료 어떻습니까? 의료 과학 신간성능 발달되지 않습니까? 돈 위주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 민영화한다고 네. 그러고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예.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윤리가 없어요. 예.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윤리란 자체가 국가윤리가 아닌 인간적 윤리가 지금 사라져버려서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계모라고 그렇게 학대를 해서 갈비뼈가 16개씩 부러지고 또 그 어린아이에게 골프채를 휘둘러서 이렇게 생명을 어린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그 쾌락주의예요. 이런 곳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종교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종교가 돈토되는 미혹해가지고 인간의 영을 미혹해서 돈토되는 일에 해당돼 있다고 봅니다. 요즘 그저께 구원파 뭐또 그것도 뭐 구원파는 조금 다른 문제죠. 요즘 그저께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더니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는 저렇게 번듯하게 또 서고 있다고.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교회는 저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 얘기를 눈으로 봤어요. 교회는 저렇게 커다랗게 세운다. 힘들어 죽겠는데 힘이 딱 바꿔오더란 말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우리 종교가 무슨 헌신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헌금이나 강요하지. 교회나 짓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트마 간디가 얘기한 7개 악덕의 초가인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참 부끄럽네요 정말. 예. 이게 대한민국. 또 그 묘에 또 안 가야 될 사람도 갔죠? 그러니 뭐 무슨 얘기인가 또 하시는 분이 네. 계시는데 네. 그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우리 국민의 의무가 이제 그래 있고요. 그 국가의 의무 쪽에서 저는 참 우리 전 국민을 울렸지만 전 국민은 아니겠죠. 이제 세월호 참사 하면은 이 방송에 만들려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말고니까 하나 쓰겠습니다. 그 정몽준 그 아들 얘기하면은 또 미개한 국민 그리고 또 부인은 또 그 미개한 국민에 대한 발언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러면은 옳다는 얘기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 우리 층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층이 그러니까 국민의 의무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의 의무와 없는 사람의 의무도 이렇지 않느냐. 그 이제 그제 기족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기족으로 보고 국가적 지배적 계층으로 보고 이 국민들은 마치 벌레와 같이 봤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우리 국민을 놓고 벌레와 같이 본 거예요.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고 그걸 옹호할 수도 없고 또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이런 참혹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걸 또 옹호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미개하겠죠. 미개한 자들이죠. 그들이 미개한 자들입니다. 저 같으면 민주주의라는 건 말입니다. 현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현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 민주주의가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민주주의 척도입니다. 예. 우리 지금 민주주의의 그 척도가 말입니다. 이미 독재국가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 인권 문제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권에 대한 거는 화해국가입니다. 이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에서 국민을 미개하기 보기 때문에 인권을 짓밟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죠. 좀 참혹한 현실이에요. 이거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세월호 사건 얘기를 지금 상당히 그 간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예, 예. 그 이제 세월호 사건 보면 이제 저는 그 침몰 사고에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 천안함 침몰과 세월호 침몰 사고죠. 그렇죠. 근시안으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옛날 시프린스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조금 뭐 지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제 나이가 작년에 그 경주에 그 채권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예. 자, 그게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세월호 사건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했죠. 예, 그렇죠. 분노했죠. 그런데 지금 사건 처리가 지금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예. 선저치 후보고와 보고 후 조치.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전시나 아니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보고 후 후조치입니다. 예. 그리고 재난이 터졌을 때는 선처치 후보입니다. 예. 재난이 그 급격한 재난이 터졌다든가. 그런데 선조치 후보고의 중요한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근데 천안함 사건은 선처치 후보를 하고 예. 선처치를 했어요. 5분 이상 지나버렸습니다. 보고 시간이. 그런데 세월호는 선보고 후조치가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짚어주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갔어요. 예. 갔는데 대통령이 멍하니 배가 가라앉는 모습만 보고 와버렸습니다. 그 일손도 다 놓아버렸죠. 예. 그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첫날 갔을 때 보고 받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요. 예. 그리고 도망오듯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갔어요. 잠수부 사열 받았어요. 예. 자, 그럼 대통령이 그 어떤 업무든 국민의 생명과 생명의 안전에 재산은 이제 뭐죠? 생명이 그 우선하지. 우선해줘요. 다른 게 우선하겠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그 276명의 그 희생자가 났고요. 그러나 28명이 지금 아직 구조가 덜 된 걸로 합니다. 예. 뭐 지금 실시정. 그러니까 뭐 지금 살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마지막 한 분이라도 살아 계셨다고 나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예. 이렇게 혼자 올라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뭐 하라고 있는 대통령입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진도 팽목항에서 그 침몰을 봤다면 오바마도 그쪽으로 왔을 겁니다. 모든 이 업무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위급하고 시급한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선우나 좌우를 모릅니다. 예. 오로지 감성적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친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의무를 다 했을 때는 그 직무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직무 범위보다도 난 거죠. 이건 말이에요. 인간 자체의 문제입니다. 인간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 불신도 거기에 한몫을 했어요. 예. 정치 불신도. 거기에서 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예산 지원하고 즉시 결정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시도 할 수 있고 예. 대통령이 건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생명을. 그럼요. 예.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자, 내가 기가 막힌 게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접견할 때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분들은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영국인까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하늘색 자켓을 입고 예. 수행원은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저도 봤습니다. 예. 갔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입니까? 그런 대통령 우리한테 필요치 않죠. 우리가 이게 지금 아주 암울한 겁니다. 예. 우리 국민의 척도일까요? 그 사람을 찍었으니까 우리 국민의 척도겠죠. 민도의 척도겠죠. 예. 그런 대통령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줬을까요? 지금도 그런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국민 얘기를 포기했겠죠. 우리 국민 얘기를 포기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옹해서 안 됩니다. 지적하고 나무래고 해야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역할을 못한 사람입니다. 300명 넘는 생명을 거기다 등에 대고 등 뒤로 하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어? 그 이상 뭐가 더 급한 일이 있다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매일같이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사과를 왜 합니까? 그 지금 이제 그 의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아까 이제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 제가 지금 글을 하나 봤는데요. 네. 여기 이제 정리가 싹 다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안전. 어떤 분이 적었는데 촛불 집회라도 해야 될 것, 촛불 시위라도 나가랍니다. 힘은 없지만 그냥 무엇이든지 하렵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아니며 대통령이 있어도 이미 그 사람은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고로 나는 앞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이면 나는 신이다. 이런 이제 신이라는 것은 뭐지만 그만큼 이제 크게 아주 강하게 어떤 현 시대를 이제 저는 어필을 대통령 했다고 비판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어필을 했다고 이제 네. 그러는데요. 저 현직 처음으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한 예, 사람입니다. 예. 나는 MB보다 더 나쁜 대통령이 있을까 싶었어요. 예. 더 나쁜 대통령이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이제 더 나쁜 대통령이 나왔다 이거네요 이제. 훨씬 더 나쁘죠. 예. MB는 그 생명을 등에 두고 도망가지는 않았잖아요. 예. 물론 용산 참사나 이런 부분에 예. 상당한 책임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 순식간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예. 물론 4대강 망쳐버렸죠. 또 삼성자동차 사태가 어떤 사태입니까? 2640명의 노동자 10,000명의 가족입니다. 예. 그들을 길바닥으로 나앉겠습니다. 그들 경제권을 하나씩 뺏어버린 겁니다. 삶의 터전을 뺏어버린 겁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예. 이런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그건 나라도 아니죠. 예. 나라는 말입니다.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가장 큰 재산은 먹고 사는 도구 아닙니까? 예. 그 직업을 2640명, 40가족이 가서 그 재산의 도구를 뺏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둘이 똑같이 등식이 성립됩니다. 지금 가서 유식한 단어로 예. 아주 학문적 단어로 도끼인객긴입니다. 덕진겠지. 예. 예, 저도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보다 의원님은 박근혜 정부가 더 나쁘다 이러는데 저는 또 그보다 더 나쁜 게 또
그 이명박 정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 물론 박근혜 정부 공감합니다. 네. 의원님하고 똑같이. 그런데 왜 또 이명박 정부도 그 이상 또 나쁘냐? 선임자의 저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말입니다. 예. 이 말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요, 로펌입니다. 아, 그러겠네요. 검찰, 예. 검찰 출신, 예. 변호사 출신, 청와대 쫙 들어가는 로펌입니다. 예. 이거 로펌을 청와대로 옮긴 겁니다. 예. 아니, 다양해야 될 국가가 어떻게 된 게 말입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한심한 저거 그냥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번에 정치도 못하고. 이번에 인사도 보니까는 몇몇 했죠. 국정원하고 또 저쪽에 했나요? 예 했는데 해봐요. 뭐 또 그냥 그 별로 다르게 있겠어요? 그러면 그나버리 그만이겠죠? 그냥 뭐 기겁을 했어요 그냥. 그다음으로 그만버리는 그냥 거예요. 참 한심하다. 예. 예. 아니 대통령이 말입니다. 예. 그 300명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등을 치고 애매하고 간 대통령이 뭘 잘하겠습니까? 잘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제는 청와대 쪽 말고요 이제. 네. 저는 자꾸 대통령이라는 게 입에 안 배가지고 네. 그냥 그러고 하여튼 청와대 쪽 이제 얘기는 좀 일단 네. 하고요. 그 이제 관폐화에 대해서. 예. 예, 관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배경이나 언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세월 쪽에 많이 문제점들이 드러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오랫동안 집행하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강한 네트워크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이해를 가면 이들이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그리고 온갖 짓을 합니다. 자, 언론에게 기업을 시켜서 광고 오케이 하고, 언론이 그 정치인을 모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양심 있는 학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의 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저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는 이종 누가 있죠? 그 다이빙벨. 예예예. 예, 다이빙벨. 예, 예. 다이빙벨. 예. 난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도망간 거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앞으로 자기 경제적 활동에 대단한 지장이 줄 거라고 도망간 걸 봅니다. 물론 그 사람 비겁하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그들의 협잡질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압박, 압력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예. 협잡질입니다. 예, 협잡실. 예, 정부 관료가 아니라 잡놈들입니다. 예. 국민의 생명을 놓고 헛짓하는 그런 잡놈들입니다. 그것도 개잡놈들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리고 국민 생명이 있는데 그 앞에 사진 찍고 경사났습니까? 이 개잡놈들이죠. 그게 인간들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은 먹고 삽니다. 공무원연금 1년에 얼마나 적자랍니까? 그럼 국민한테 고맙게 국민한테 자기 생명을 바쳐야죠. 생명 바친 공무원은 한 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내가 그 방송을 보니까 밧줄 하나만 펠기에서 건네줬어도 예. 수십 명을 살았다. 그렇죠. 올라올 수가 없어서 죽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구명조끼가 그들을 죽게 했다. 이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작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연금 받고 그리고 요즘 공무원 봉급 적지 않습니다.
수입 적지 않아요. 예. 온갖 힘을 가지고 인허가권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합니까? 언제니 뭐 하는 회사인지 막 그렇게 지켜세우고 뭐 UDT보다 더 우수하다고요? 해군이나 뭐보다 우수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황당한 일이 그들이 할 역할도 뺏었어요. 이러한 이번에 말입니다. 이 그 간피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요 어떤 형태냐면요. 저기 권력직에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아니면 검찰, 법원 또 어다못해 그 좀 뭐 금융위원회 좀 뭐 국세청 있는 사람이 퇴직해서 어디로 간지 압니까? 로펌으로 갑니다. 거기서 1년에 뭐 수십억씩 받아요. 받고 또 다시 거기에서 또 관료로 또 들어옵니다. 해전문처럼 들락날락 우리나라 권력이 말입니다. 삼성이 정부보다 권력이 더 셉니다. 삼성보다 더 권력이 세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김현장입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국립공원 해제할 때 국립공원 해제해 먹었습니다. 삼성이 58만 평을 이 태안에서 해 먹었습니다. 김현장이 말입니다. 그 우이동에 땅을 사서 거기도 해 먹었습니다. 자기네 일가.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삼성은 MBC에서 제가 해서 헬기가 뛰어서 그걸 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장은 한 줄 못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집단. 이게 이거지. 자, 법률 권력, 자본 권력, 또 공직자들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행정 권력. 이거 괜찮을 방법이죠. 전에 말입니다. 이게 좀 이제 조금 매람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김경준과 상당히 인연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BK 예. 예. 김경준 자체를 저는 옹호하는 걸 변호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김경준은 들어가서 지금 10년째 교도소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3년 반,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7년 있었죠? 예. 자, 그럼 10년 반 정도 있습니다. 똑같은 공범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해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평상시 잘 알고 또 금융계를 김경준이가 말입니다. 연봉 20억이 넘던 친구입니다. 모건스탠드에서 연봉이 20억이 넘던 친구예요. 그 친구도 투자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정원이에요. 근데 그 와이프가 이 보라라고 있습니다. 보라가 한국에 왔을 때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금융기관의 어떤 수장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던 겁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들. 예. 이게 제가 이 강피아의 속성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다.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가슴이 미어지시죠? 네.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 시간이 네, 마무리해야죠. 네, 뛰쳐나가고 싶네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아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그리고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 지금 현재 이 방송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지하실입니다. 여기가 지하실에 참 없는 살림에 쪼개서 이렇게 많은 여러 사람들 십시일반 해가지고 또 후원도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해서 이 지하실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귀한 시간을 다른 분들을 또 모시고자 또 이리저리 앞으로도 하겠지만은
오늘 첫 방송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아끼지 않고 뭐 체면 보지 않고 나의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가슴에 있는 뜨거운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신 우리 유원일 전 그 국회의원이지만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또 뵈보니까 참 이런 분이 또 다시 꼭 정치를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유원일 의원께 한번 마음의 박수라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 좀 해주시죠.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도 같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치인이 존경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할 수 없는 국회의장, 존경받을 수 받지 못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시장판에 넉마주의보다도 더 못하다고 국민들은 본다. 그래서 국회를 애산하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니까 저를 보고도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 저 국회의원 싫어합니다. 저 정치인 싫어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정치인들이 잘못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불신의 대가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정치인 만들어서 그들이 국민 앞에 봉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직업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이 사랑해주는 정치이고 그러한 직업이라면 제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실제 정치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작할 때 재산 신고가 4억 8,9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을 중간에 사퇴했습니다. 사퇴했을 때 제 재산은 마이너스 1,800이었습니다. 제가 명예도 갖지 못하고 지산도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망쳤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재임 기간과 이후에 제 치아를 발치를 18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이를 오른쪽 어금니와 아래쪽 어금니 밑에를 지금 이 임플란트를 박아가지고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정생활했지만 국민이 미워하는 직업을 했기 때문에 또 어디 가서도 저는 국회의원을 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직업을 제가 왜 선택했는지 저는 참 후회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믿더라도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정치인들 사랑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도 사랑받으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싫어하면 그들이 국민 앞에 오겠습니까? 국민을 외면할 겁니다. 믿더라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참 저도 까마득히 좀 잊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말씀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인을 사랑해달라.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가장 어려우면 특히 우리 서민들이 힘없는 약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 사실은 비빌 때가 정치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디 공권력이나 이쪽 저쪽에 힘이 없을 때에 우리 지역구에 우리 의원님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해서 찾아가서 보좌관들을 만나서 민원을 넣고 해가지고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밉더라도 정치가 더럽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우리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은 현직
또 전직 우리가 참 사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첫 방송 아니면 말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말고 예. 아니면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 예.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하신 분 예. 많이 박수 쳐주시고요. 아니면 말고 예. 첫 방송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고요. 자, 아니면 말고 방송은 이 서울의 소리 300인 뉴스, 노사정 뉴스 이 세 곳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꾸려나가시는 그런 방송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방송을 같이 좋은 말씀 해주실 분들 언제든지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유원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종되신 우리 28명이죠. 네, 아직까지 28명 실종되신 분들 중에서 반드시 생존자가 있어요. 진짜 한 분이라도 저는 있기를 진짜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유방중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그 한 분이 살아 돌아온다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어느 한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이고 대한민국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딘가는 분명 한 명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힘들 내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슬픔은 잠시 딛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저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힘은 없지만은 하여튼 지키는 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유원일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감사합니다.